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는 오늘 XRP 달러 차트와 XRP BTC 차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요. 지금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이 지난주에 좀 펌핑이 나왔는데, 소형 알트 펌핑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와서 네스닥에서 업데이트, 두 번째로 그 미션 임파서블 영화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클린턴 러시아 이메일 기밀 해제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 네 번째로 삼엽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다가오는 남북 통일, 여섯 번째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차트로 들어와서 XRP 달러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0.255달러로 지금 달러 차트에서는 그 지난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제 예상에서는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고 지금 그 역헤드 앤 숄더로 대칭 형태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머리라고 하면요, 여기를, 이 부분을, 지금 이 빨간색 음봉으로 길게 나왔던 이 부분부터 카운트를 해보면 이 자리까지가 이제 20일입니다. 봉 20개고, 그리고 지금 이 초록색 그 양봉부터 체크를 해보면 지금이 이제 19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되면 봉이 이제 20개가 완성이 되고, 이제 20개째 때 이렇게 이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오른쪽 팔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내일쯤에서 이와 같이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21일평선과 51일평선 사이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51일평선 넘어가면서 이렇게 오른쪽 팔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 51일평선을 넘어갔어요. 달러 차트에서 넘어갔는데, 지금 이 원화 차트 보시면,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이 21일평선과 죄송합니다, 51일평선 사이에 여전히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차트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면, 달러 차트가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8월 17일 그리고 9월 2일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추세선 또한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 이제 이 제가 검정색 수평선 그린 이 라인, 현재 위치와 이제 거의 흡사한 이 0.25 0.252달러 0.252달러 이 라인이 지난 이제 8월달 초 상승할 때 돌파시키고, 여기서 이제 아래꼬리 만들어주면서 계속 지지를 받다가 깨고 내려와서 이 아래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 좀 넘게, 한 달 열흘 정도 이렇게 이 0.252달러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이 라인도 지난주에 보시는 것처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이 부분을 하락세기로 본다고 해도 이 하락세기를 돌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장기 이평선들도 상방으로 120일, 360일은 그냥 수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일 이평선도 상방으로 턴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초록색 51 이평선이 아직까지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만 수평으로 돌려 세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올 거라고 보고, 날짜를 체크해 보면 지금 이제 50일을 체크해 보면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부터 1, 2, 3, 4 한 봉 4개 정도가 빠지면 지금 현재 위치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일 정도 되면 이 50일 이평선도 수평으로 눕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이제 오른쪽 팔 만들어주는 대칭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도 한 1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리고 이 51 이평선이 옆으로 눕는 걸 체크해 본다고 해도 앞으로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면 옆으로 이제 눕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 안에 XRP 차트, 달러 차트는 좀 더 이제 움직임이, 좀 큰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고, BTC 차트는 지난주에 51 이평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윗골이 맞고 떨어지면서 51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모습은 이제 하락 쐐기를 그리면서 수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제가 잠시 뒤에 이제 BTC 차트 설명드릴 때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달러 차트는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하락세기를 돌파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 그리고 0.252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든지 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21 이평선도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고 있고 조만간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 거예요. 21 이평선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음봉, 이 나왔던 이 봉이 빠지면서 이제 21 이평선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아래에 있는 봉들이 빠지면서 21 이평선은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XRP BT 차트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4시간 봉을 열어놨는데 지금 이제 2223 사토시예요. 먼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이 4시간 봉에서 큰 하락세기형, 제가 이제 주봉에서 설명을 드릴 때 2017년도 이 큰 하락세기를 돌파하고 여기서 한 주 쉬고 바로 이제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이 하락세기를 돌파하고 20주와 50주 사이에서 이번에는 시간을 10주 이상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냐면 아까 이제 4시간 봉을 보시면 이 큰 빨간색 하락세기를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다시 8월달 초부터 9월 24일까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이 하락세기를 또 만들었어요. 굉장히 지겨운 모습이 이제 들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 하락세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흘러내리다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 윗부분을 처리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 그려줘도 예, 뭐 이 부분은 빼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하락세기 노란선 하락세기를 돌파하고 옆으로 흘러내리다가 이 추세선 따라서 지지받고 반등을 해줬다. 근데 반등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이 4시간 봉에서 보시면 362평선 넘지 못하고 다시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프랙탈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 하락세기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지금 크기를 보시면 거의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하락세기가 저는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크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이게 4시간 봉이고 지금 마지막 하락세기가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7일 정도 7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만든 하락세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락세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는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다시 물론 또 작은 뭐 하락세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7거래일보다 더 작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한 뭐 3, 4일 안쪽으로 작은 하락세기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움직여주는 모양이 나온다. 그렇게 하면 아까 달러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후반부로 갈수록 좋은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그 업비트에서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뭐 다른 거래소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소형 알트코인들 펌핑이 나오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형 알트코인들의 거래 대금이 이제 몰리면서 이 거래 대금이 몰렸다. 이 부분은 결국에 이제 개인들이 이 펌핑 나오는 코인들을 따라가서 매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한 개인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내가 이제 능력이 돼서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 트레이딩 하는 능력이 돼서 내가 펌핑 나오는 코인들 쫓아가서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대형 알트코인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또는 비트코인 움직이기 전에 이 소형 알트코인들 따라가서 매수했다가 오히려 물리고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대형 알트코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코인 개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이 내가 100%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 그 100%를 가지고 매도를 다 한 다음에 이 지금 펌핑 나오는 뭐 헌트라든가 리퍼리움이라든가 뭐 디카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플레이뎁 이런 펌핑 나온 코인들 따라가서 매수했다가 이런 코인들 보면 뭐 리퍼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거래량이 3천억 뭐 1천억 이렇게 넘게끔 거래가 계속 됐고 10배 넘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많이 몰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유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3천억 이상 나오고 이 종목들 이제 시가총액 보면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정보를 들어가서 보시면 시가총액이 뭐 10월 13일 기준으로 40억이 안 돼요.
40억이 안 되는데 거래 대금은 뭐 3천억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 들어가서, 예, 이런 코인들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 이렇게 난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리퍼리움 같은 경우 이제 고점이 뭐 4.4원인데 뭐 대략 뭐 한 4원 뭐 이 정도에 내가 매수했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 있으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면 XRP를 처음에 100% 들고 있다가 매도를 해서 만약에 이 리퍼리움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다시 이 리퍼리움을 매도를 해서 XRP로 들어가려고 하면 수량이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리퍼리움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들고 있다가 못 빠져나오고, 오히려 그때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시작되면 그때 다시 이런 소형 알트코인 들고 있던 거를 부랴부랴 정리해서 또 대형 알트코인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소형 알트코인들을 미리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펌핑이 나올 때 그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라. 내가 만약에 없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예 안 쳐다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해봐야지, 내가 갖고 있던 코인에서 뭐 대형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한 10%만 매도를 해서, 얘네들 대형 알트코인들은 뭐 움직임이 적으니까 매도해서 이 소형 알트코인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잘 되면 뭐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문제다. 그 마진 거래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소형 알트코인 추격 매수해서 펌핑 먹는 것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내가 돈을 벌어도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도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보지 않는 게 전 좋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이 소형 알트코인들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제대로 일을 하고 열심히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코인들도 있겠지만, 6,000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서 실제로 살아남는 코인은 1% 안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60개 정도만 앞으로 이제 사용되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60개 안쪽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 시장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없는 그런 코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승장이 와서 뭐 비트코인이 1억을 가고 XRP가 뭐 만원, 10만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2020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하고 나도 여기서 대형 알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 잘 꾸리고 가다가 맨 마지막 상승 직전에 오히려 이런 소형 알트코인들 펌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가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실제로 나중에는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세라 게세라 업데이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보기 전에 당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세라 게세라 영적 전쟁, 베어러블 가이, 미스터 풀 등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패스해 주세요.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이고,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설, 판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네세라 게세라 관련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이 뭐냐면, 그 모든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은행 채무는 은행 및 정부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해소 및 탕감 조치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첫 번째 이 내용은 해소 및 탕감은 아닌데 그 기본소득, 그 보편적 기본소득하고 이제 약간 연결되는 내용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미즈호 12월부터 주휴 최대 4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을 쉴 경우에는 기본급 80%를 주고 4일을 쉴 경우에는 60%를 준대요. 이거는 앞으로 모든 회사들이 이와 같은 좀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해서 줄고,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무인차, 뭐 드론,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한 번에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일을 좀 줄이면서 급여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중 이제 일본 이야기입니다. 12월 중 실시와 정부 채무 감면 특례 조치로 은행도 합의를 했다. 올해 12월에 정부가 채무를 감면하는 특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밝혀졌다. 교도통신이 기사에 따르면 금융청은 12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및 사업주가 차입한 채무를 감면하는 특례 조치를 실시로 전국 은행협회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 측도 대략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압류 및 파산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도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뭐 5만 달러 이하는 탕감을 해준다거나 뭐 100만 달러도 그 증빙 자료가 있으면 사업주의 경우에 100만 달러까지도 탕감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채 탕감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게 일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번인데 은폐되었던 프리에너지, 반중력장치, 음향치료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공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그림을 이미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트위터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레이오나르드라는 분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비슷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이제 사진들이 이제 업로드돼서 소개를 이제 시켜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랑은 약간 다른데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뭐 엘리시움 영화에 나왔던 뭐 모양과도 좀 비슷해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들이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브랜드가 베로우로 되어 있는데 뭐 폭스콘에서도 만들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맨 오른쪽에 그 손정희 회장이 있고요. 폭스콘 이 회사 로고가 이제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제 폭스콘에서 이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원리로 뭐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그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이제 니콜라 테슬라가 이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들, 기술들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이런 메디베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테슬라 의료용 침대 공식 기밀 해제 및 생산 전 세계를 위해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다. 트럼프가 집권한 뒤 이제 발각됐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는데 발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고 생산하기 위해 6,000개가 넘는 특허와 첨단 약품들이 복원되었다. 우리는 제약회사들이 왜 이런 치료법과 이런 발전을 감추고 있는지 안다. 우리의 생명을 희생시켜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어 소득을 계속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다야. 오늘부터 그것은 진짜고 우리는 곧 이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용 침대는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고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이 빛 쪽을 통제할 수 없었다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약간 그 영적 전쟁과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컴퓨터다. 코일 튜브에 앉아 신체를 MRI로 진단하는 것처럼 MRI처럼 작동하고 그 메디베드는 당신의 피부, 근육 조직, 모든 장기와 몸을 스캔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혈중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보여준다. DNA를 식별하고 신체의 완전한 내부 분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체내 모든 질병과 유전적 혈암을 기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당신은 사기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 의사의 침대에 2.5분 정도 있으면 그 메디베드 얘기하는 겁니다. 2.5분 정도 있으면 낫는다. 부작용도 없고 이게 그 엘리시움 영화에서도 보면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해킹을 해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 이 메디베드에 누워서 아이를 치료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뭐 순식간에 그 백혈병이 치료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내세라 계산은 단순히 RV, GCR, QFS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는 것은 세상의 변화,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해 시민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지구 환경 조건. 우리는 세계 5차원에 접근하고 있다. 매일 점점 더.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중 아픈 사람을 극적으로 이런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준비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동안의 정권 같은 경우는 딥스테이트를 따르는 정부이다 보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런 기술들을 공개하지 않고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뭐 의료 장비라든가 이런 약품들을 만들 수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기술 개방을 통해서 지금 회사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딥스테이트는 제약회사의 약을 팔기 위해 이러한 의료 기술들의 출시를 못하도록 각종 로비와 심지어 사고로 위장한 살인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스피카님 영상에서 이제 이와 같은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트럼프 정권이 그 퀀텀.gov와 퀀텀 프론티어를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이 부분의 이제 발전이 계속해서 이제 있을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 양자 컴퓨터 발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거다. 그 진실과 뭐였죠? 진실과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국립양자조정국의 공식 웹사이트인 이 퀀텀.gov의 출시와 지속적인 양자정보 과학의 주요 분야를 특정하는 이 양자 프론티어 보고서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퀀텀.gov의 출시에 따라 백악관은 국립양자조정국의 온라인 홈 및 성장 양자 커뮤니티가 연방정부 전체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활동에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발행된 이 퀀텀 프론티어 리포터는 미국의 혁신 생태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전국의 연구자에게 중요한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라고 미국 최고 기술 책임자인 마이클은 이야기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 이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들, 뭐 나사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퀀텀 코디네이션 오피스가 이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이제 만들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제 정리를 잠깐 제가 해드리면, 사람마다 이제 판단 기준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바이든을 지지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주요 언론의 정보를 보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모임이나 외부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 저희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주요 언론을 보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바이든에 뒤진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만나는 분들도 대부분 그와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 뭐 돈만 밝히는 장사꾼, 그리고 그들의 꼭두각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은 누가 만들어낸 관점입니까? 첫 번째, 예전에 그럼 악명 높았던 테러 조직, 헤즈볼라, 알카에다, IS는 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테러 조직들이 오바마 정부 때도 있었고, 부시 전 대통령 그때 정권에서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미국이 군사력이 그렇게 센데 왜 이 IS를 하나 못 없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못 없애는 게 아니라 이런 테러 조직에 그 자금을 공급해줬던 게 그 미국 정부, 딥스테이트와 연결되어 있던 미국 정부가 이런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중동의 분쟁을 계속해서 이제 유발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IS는 사라졌어요. 두 번째로 전 세계 수많은 실종 아동들이 지금에서야 이제 구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무한 에너지가 등장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첨단 의료 장비들이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네 번째, 인류가 암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질병을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암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인류의 해방을 위해 그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류가 풍요의 시대로 접어들어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온 틀, 그 주류 언론을 통해서 공부해왔던 부분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봐왔던 부분들이 보통 그 가정교육 또는 학교교육, 주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 틀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딥스테이트의 노예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이 틀을 깨지 못하고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그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 2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2000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초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박사의 대사 중에 영웅이 탄생하려면 필연적으로 그의 버금가는 악당이 동반된다네. 그래서 우리의 영웅인 벨레로폰을 위해 치명적 존재인 키메라를 창조했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가 곧 미국 국민에게 무료로 이 코비드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를 받은 약물을 똑같이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은 나중에 중국에게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 2에 나오는 장면인데, 박사가 타고 가던 비행기에서 박사를 죽이고 그 박사가 갖고 있던 그 약물을 뺐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 포함해서 박사까지 다 사고로 위장해서 이제 비행기를 폭발을 시킵니다. 그 조직이, 테러 조직이. 그리고 이건 이제 제약회사 사장이에요. 회장인데, 이 사람이 그 박사와, 박사는 진짜 박사는 아니고, 그 톰 크루즈가 이제 변장을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모든 인플루엔자를 치유하는 치료제를 창조했고, 벨레로폰이죠. 그리고, 내가 키메라를 원했던 건 그 벨레로폰을 팔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딥스테이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딥스테이트들이 이런 약을 팔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존의 정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방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방조를 했다.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내용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러시아의 생물학자는 어떤 강력한 바이러스도 제거할 수 있는 그 벨레로폰 치료제를 만든다. 바이러스를 자신 몸에 주입하고 이단 헌트 톰 크루즈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려고 했으나 비행기 안에 톰 크루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던 테러리스트였고, 그들은 박사를 죽이고 비행기를 추락시켜 탑승객 모두를 죽이고 자신들은 벨레로폰을 들고 비행기에서 탈출합니다. 테러리스트 엠브로스는 이름이에요. 호주에서 제약회사 대표, 아까 이제 누워있던 그 사람입니다. 제약회사 대표를 불러다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치료제 약을 줄 테니 제약회사에 지분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현실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미션 임퍼서블 2와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현실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중국과 빌 게이츠는 자신이 투자한 제약회사를 이용해 백신을 개발한 뒤 백신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팔아 수익을 취하고 동시에 백신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 생체칩을 심을 계획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은 그 스피카님 영상에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들은 그 스피카님 영상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들은 어떤 제약회사에서도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게 분명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을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신경을 쏟게 만들고 오히려 이제 비밀리에 획기적인 치료제인 이 리제레논을 개발하게 한다.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후에 인터뷰에서 본인이 코로나에 걸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국과 미국 내 딥스테이트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쌤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만에 새로운 치료제 이 리제레논을 복용하고 깨끗하게 나온 모습으로 대중 앞에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군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 치료제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발표하고 백신을 팔아 돈을 벌고 생체칩을 주입하려던 이 딥스테이트의 모든 계획을 수프로 만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국은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한 짓에 대해서도 대가 지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참고로 해서 이 올라온 거는 그 백서스님의 영상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린 뒤 나와서 이제 그 인터뷰한 영상이에요. 이제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트위터를 통해서 모든 러시아 클린턴 이메일 조사 문서의 기밀 해제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10월 6일자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기사로도 나온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에 2016년 선거에서 러시아의 간섭 조사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공식 이메일, 개인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기밀 해제를 완전히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정치 범죄인 러시아 사기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전체 기밀 해제를 완전히 승인했습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편집 금지 이렇게 써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트윗 그 10월 8일자 트윗에 뭐라고 이제 올라왔냐면 오바마, 바이든, 삐뚤어진 힐러리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반역적인 스파이 행위와 정부 전복 형사법에 걸렸다. 바이든은 이제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힐러리 이메일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먼저 트위터 보면 지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밀 해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트위터고요. 이건 이제 기사 타이틀입니다. 트럼프 러시아 대선 개인 문건 기밀 해제.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이 문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라든가 바이든, 힐러리가 만약 체포가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대통령 출마를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앞으로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어요.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오히려 이런 그 후보자를 교체할 수 없는 타이밍까지 몰고 간 상태에서 그 딥스테이트 민주당 세력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들의 이제 만행을 완전히 폭로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떤 후보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손 쓸 수 없게 만들고 그 타이밍에 그런 공개를 다 하지 않을까. 만약에 블랙아웃이 된다면 그때 타이밍에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약 35,500건의 이메일 내용이 이제 공개되어 있는데 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국무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클린턴 이메일 돼서 35,575건이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것도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삼엽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중국의 삼엽댐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까지 다시 올라와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위가 그 10월 8일 한 5일 전에 수위가 171.7m까지 올라왔다. 8월 홍수가 심할 때보다 수위가 더 높은 상황인데 지금 8월에는 홍수가 이제 많이 일어나서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홍수가 이제 그때 8월 달보다는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수위를 왜 높이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약간 의아하긴 한데요. 삼엽댐 수위는 10월 들어 3일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170m를 넘어서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고 수준보다 23.5m 이상 높은 수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3 조지 댐이 이게 삼엽댐이에요. 삼엽댐 수위는 3일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지금 보시면 8월 달에 170m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한 167, 8m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155m까지 내려왔는데 현재는 지금 5일 날짜로 172m까지 올라왔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삼엽댐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물 색깔을 보시면 물 색깔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2011년도 뭐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2018년도 사진을 보시면 아까 사진과는 확실하게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올해는 뭐 이 휘어진 정도는 2018년도와 이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물 색깔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 2018년도 물 색깔과 보셨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물 색깔이 굉장히 깨끗했는데 지금 이제 물 색깔이 완전히 이제 흙탕물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흙탕물이 되게 되면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수력 발전을 할 때 이 터빈에서 이런 이물질들이 끼면서 터빈을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터빈을 작동해서 이런 수압을 좀 낮춰야 되는데 이 수압을 낮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10월 잠깐만요. 이건 이제 10월 8일자 171.77m까지 수위가 올라왔고, 또 댐 근처에서 뭐 그 지진 강도가 높진 않았지만 이런 지진대가 등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진까지 정말 이제 발생된다라고 하면 버티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뭐였냐면 이방카 트럼프가 어제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어제 올라온 트윗이에요. 헬로우 후보댐 이렇게 이제 올리고 후보댐 사진을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후보댐을 뭐 딥스테이트가 뭐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이방카 트럼프가 이 삼엽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삼엽댐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그 중국에 이제 삼엽댐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는 또 이제 삼엽댐과 이제 약간 맞먹는 이런 후보댐이 있으니까 이 후보댐을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삼엽댐을 좀 뭐 삼엽댐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로 이거는 이제 정정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다가오는 남북 통일, 이거는 이제 게사라 17번과 연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세계 평화의 확립 및 준수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그 네세라 게사라 이제 말씀드릴 때 중동 지역 그리고 뭐 코스보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유럽 지역에서도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굉장히 좀 특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랑하는 남녘동포, 특히 또 복장이 회색 양복을 입고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울먹인 김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한 열병식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손 맞잡기를 기원한다.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고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 한번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김정은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 그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남용하거나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마빈 게이가 올렸던,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하고 이제 연결된다라고 봅니다. 이 그림, 이 왼쪽 아래에 보시면 북한의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극기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물이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V자가 되어 있고 검정색 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지금 지난번에 중동 지역들 그 평화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다 불러서 평화협정을 맺게끔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건데, 이때 통일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인내에 대해서 이 혜유님이 이제 보내주신 글에서 이 인내에 관련된 좋은 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디노라는 분이 작성한 글이라고 해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개인 개발 작가이자 연사 중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내는 쓴맛이지만 열매는 달콤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견디고 패배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내는 당신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의 열쇠입니다. 인내 없이 용감해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인내 없이 야심을 부리는 것은 가장 유망한 직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힘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정신을 굳게 하고 화를 가라앉히고 분노를 억누르고
부러움을 가라앉히고 자존심을 진정시키고 혀를 굴복시키고 손을 제지하고 때가 되면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삶에 온전히 전하십시오.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XRP 투자하면서 진짜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이 인내심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능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인내심이 되겠죠.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충분히 저는 이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만족 지연 능력, 인내심이 충분히 이번 어떤 투자를 통해서 길러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부를 가진 상태에서도 다시 그 큰 부를 지키고 더 큰 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